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중남미 국가 시민들의 저항의 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식을 전해드렸죠. 베네수엘라부터 칠레, 볼리비아 그리고 최근에는 콜롬비아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18살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시위대는 국가가 살해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콜롬비아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현재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연구교수로 계시는 차경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워낙 많은 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또 어떤 이유로 시위가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반정부 시위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됐나요? 최근에 발생한 라틴 아메리카 시위 중에서 이번에 콜롬비아 시위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요. 네네.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6년 콜롬비아가, 최대 반군과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네네.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평화협정 일부 그 협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요. 수정을 시도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평화협정 이행 문제와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공교육 확대 문제, 노동자들은 또 임금과 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원래 초기에는 노동조합, 노조들에 의해서 이제 임금 문제와 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근 한 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0여 명이 평화협정 이후에 암살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그 원인들은 이제 이 평화협정에 반대했던 전 게릴라 활동 대원들과 그다음에 민병대 조직원들, 이들에 의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이 특히 이제 평화적인 그런 평화를 주도했던 그러한 각계 인사들이 암살당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평화협정 이행에 대한 어떤 정부의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평화 협정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번에 시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한꺼번에 반정부 시위의 모습으로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뭉뚱그려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 정부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사실 이번 콜롬비아 시위의 특징이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각계각층 모든 그러한 시민 교육계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상당히 축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거 예술가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이런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25일인가요? 학생 한 명이 경찰이 살포한 체류탄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진행된 칠레나 볼리비아,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희생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콜롬비아 이번 시위는 상당히 평화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미리, 이제 엄포를 놓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위 네. 자체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유독 중남미에서는 좀 독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좌파 정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출범을 했지만 콜롬비아는 유독 우파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도 굉장히 친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머지 좌파 정권들하고 약간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벌이고 있는 시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위하고는 약간 양상도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그 평화협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 또는 지금 정권이 그 평화협정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역대 정권들은 정파에 관계없이 그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난 50년간 무력 분쟁, 그 게릴라라든가 아니면 마약 조직과의 대치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게릴라에 대한 사면 조치와 비무장지대 및 마약 재배지를 완충지역으로 조성하면서 게릴라와 협상도 추진했는데 이것이 계속 매번 실패하다가 2002년 보수 성향의 우리배 대통령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현 정권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2002년에 보수 성향의 우리배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아래 굉장히 강력한 국가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역사상 재집권에 성공한 그러한 아주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집권 2기에 와서 강경한 그러한 게릴라 소탕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오히려 마약 거래와 생산이 감소하지 않고 마약 거래는 도리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양민 학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겹치면서 이제 2010년에 이러한 내전 종식을 선언한 산토스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게릴라와의 평화 협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결국은 2016년에 5개 항목에 대해서 게릴라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그러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걸어온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무력 분쟁과 정치 폭력이라는 사태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과정 속에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 들어서 남미 전체가 좌파 정권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이뤘던 반면에 유일하게 남미에서 콜롬비아만은 우파 정권이 정권을 유지해 왔고요. 지속적으로 콜롬비아는 우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장기 내전으로 인한 이런 어떤 사회 안정,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상당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보수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아마 콜롬비아의 우파 정권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2018년에 작년에 등장한 이 신정권 역시 우파 정권이긴 한데 이반 두께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물이고요. 정계에 있지 않았던,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훈련이 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금융가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우파 정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내세웠고 결국은 2018년에 당선이 됐는데 정치적 경험이 없는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결국 콜롬비아의 위기가 더 이게 초래되지 않았나. 그리고 평화협정 이행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좀 약하고요. 왜냐하면
이 평화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조금 아까 언급한 우리배 대통령이라고 한 전 대통령인데요. 그 대통령이 이반 두께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현 이반 두께 대통령과 전 우리배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치적 미락 혹은 정치 노선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반 두께 대통령이 산토스 대통령이 추진했던 평화협정 일부 부분에 대한 수정 의사는 결국은 평화협정 반대를 주도했던 우리배 대통령의 그 의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 속에 국민들은 평화협정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여러 가지 그러한 또 다른 그런 어떤 내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이제 평화협정 이행에 대한 정부가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배 대통령과 지금 이반 두께 대통령 사이에 있던 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사실은 콜롬비아 최대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 FARC와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2년간의 내전이 종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반 두께 대통령이 산토스 대통령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조금 더 반군의 강경한 입장이었던 우리배 대통령을 이어받는 모양새가 되면서 지금 혼란이 가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평화협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 평화협정 말고도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지금 콜롬비아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어제 뉴스를 보면 이반 두께 대통령이 시위대와 그러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실 이런 시위는 콜롬비아 역사상 전대미문의 그런 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노조에 의한 시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노조의 그런 어떤 시위도 하루 정도면 끝나는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이제 파업이 되면은 이제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휴일로 즐기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위는 전국금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특별한 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상 없었던 시위. 그렇다면은 굉장히 좀 특별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사실 확실한 좀 계기를 가지고 요구 사항이 좀 모아지게 되면은 시위가 장기화될 동력을 얻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화적 시위가 일단 정부가 시위 참가대와 평화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콜롬비아 사람들은 장기 내전으로 인한 사회의 그런 어떤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단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서로 어떤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혹은 이러한 시위의 원인이 됐던 정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 수정되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폭력적으로 장기전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와 잘 협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왜냐하면 모든 이제 이번 시위의
가장 큰 목적도 평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 어떤 폭력도 없는 콜롬비아 그러면 항상 폭력이라는 게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폭력이 없는 평화적인 시위, 그 다음에 평화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그 이 시위대가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정부는 어찌 됐든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그 반영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완만한 상태에서 서로 평화적인 그러한 그 서로 양방이 지금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것이 그 크게 과격화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차경미 연구교수였습니다.